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금리에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 유튜버 폭락론자들,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하나같이 유튜브 중에서 계속해서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오르면 자산이 폭락하고 아파트가 폭락하고 길거리에 앉은 사람이 오지게 많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런 뉴스, 이런 분석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 소식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금리 인상, 이게 한국경제신문이고요. 금리 인상, 자산 가격 입구로 조정이다. 물음표를 찍어놨네요. 자, 과거 세 번의 인상기, 집값은 그때 거꾸로 모두 다 올랐다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 통계도 보면, 이 한국경제신문이 거지 같은 새끼들, 또 이런 것만 골라서 또 뉴스를 올렸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그래서 색안경 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또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을 해서 모두가 집값이 올랐다. 또 금리 인상이 해서 이자가 많이 내니까 부동산이 모두 폭락할 거다. 요것도 틀리고 집값이 모두 오른다. 요것도 틀립니다. 사실은 요거 이제 지금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요거 지금 집값이 모두 올랐다는 세 개의 케이스, 제가 봤을 때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오른 경우도 있을 건데 이건 지금 이제 오른 경우만 지금 신문 기사를 내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이제 여기는 오른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니까 요 소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주식 부동산 가격이 출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은은 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주가와 집값은 오히려 올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개선돼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인 만큼 자산시장 충격이 과다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 선반영, 대출금리 꿈틀.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직후 기준금리 전망 보고서를 작성한 증권사 19곳 모두가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요. 이 가운데 8월 인상을 전망한 증권사 6곳에 달했고요. 나머지 14곳은 10월 11일 인상을 예측했고요.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일찌감치 반영한 대출금리가 그간 많이 튀었습니다. 6월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성평균 신규 취합 기준으로 금리를 전달받아 0.05포인트 오른 2.74로 집계됐고요. 2019년 6월 연 2.74, 2년 만에 가장 높았고요. 신용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연 3.75, 지난해 1월 연 3.83%,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자산가격 하로 이루어집니다. 요 말이 중요해요. 이제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자산가격 하로 이루어집니다. 자산가격 경로를 타고 주식, 부동산 자산가격 상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차입 비용은 커진 만큼 주식, 부동산 투자도 유인도 꺾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경제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집값 고점 근거로 한은의 금리 인상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입니다. 금리 올라도 자산가격 폭락 없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과거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자산가격은 대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카드 대란 사태가 수습된 직후인 2005년에서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한은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연 5%까지 1.75포인트 올렸고요.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23.6%, KBE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14.2% 올랐습니다. 올랐죠? 이자를 올렸는데 주택이 올랐어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도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에서 3.2%, 1.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23.6%, KB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5.3%나 올랐습니다.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1월까지 기준금리 1.25에서 연 1.75로 0.5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69 하락했지만 KB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3.3% 상승했고요. 당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은 금리 인상 충격보다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움츠러든 영향이 컸고요. 여기에 미중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25에서 0.75포인트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져 외국인 투자 자금이 7조 원 넘게 유출된 것도 함께 적용했고요. 고점 논란 집가 주가에 이번에 연구기관들 금리 인상으로 자산가격이 큰 폭 조정받을 것이라는 것은 간년상 존재하는 도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2016년 발표한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구원이가요.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기준금리가 오를 때 실물경기가 좋아지는 동시에 기업 실적도 향상됩니다며
실적 경기 개선 효과가 금리 인상 효과를 압도하면서 주가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재현될지는 미습니다. 가계소득 기업 실적 대비 자산 가격 수준과 시중 유동성 가격 규모 등에서 예전과는 판이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니 올 1분기 수도권은 소득 대비 주택 매매 가격 비율 PIR이 10.4배로 통계를 작성한 2004년에 가장 높았고요. 코스피 지수 주가 수익률 퍼는 1월에서 6 평균 28.49배로 2004년 1월 이후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집값과 주가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질 만큼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자산가격 충격이 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공행진 부동산 시장 금리 인상 시점에 물량이 불어나 수도권 중심으로 낙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금리 인상 시간 문제, 가상자산 거품 꺼지는 건 수순, 이렇게 금리 인상 임박에 집값 떨어질라, 이렇게 나왔네요. 요것도 좀 나왔습니다. 요 신문이죠. 똑같은 건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똑같은데 1차 금리 시기가 여기 표로 보여주니까 더 낫죠. 표로 보여주니까 확대를 해서 짠, 자 확대를 해가지고요. 됐습니다. 자, 과거 기준금리가 인상과 집값이 주가 움직임을 봤더니 1차 금리 인상이 2005년에서 10월에서 2007년 8월 상승률을 봤죠. 기준금리를 3.2에서 5% 올렸더니 10.75% 엄청 올렸죠.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올해 얼마 올릴 거라고 예상하면 0.25 올해 한 번 올리고요. 내년에 한 0.25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올릴 걸로 예상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1121에서 1873으로 53포인트 올랐네요.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가격수가 67.2에서 76.8로 14.2포인트 토리 올랐습니다.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올랐다. 그 다음에 2차 금리 시기가 2010년 7월에서 2012년 6월 사이입니다. 2%에서 3.25% 1.2% 올렸습니다. 많이 올린 거죠. 1698포인트에서 코스피가 2100으로 23.6 올랐고요. 주택 매매 지수가 81에서 86으로 5.3포인트 올랐고요. 자, 3차 금리 인상 시기 2017년에서 2018년 기준금리가 1.25에서 1.75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되는 제가 봐도 올해 하반기에 0.25, 내년에 또 한 0.25 해서 0.5% 정도 올릴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조금 2523에서 2096으로 한 7포인트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거꾸로 96.7, 99.9에서 3.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럼 과거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집값이 주가하고 움직임을 봤더니 이렇게 무조건 또 이렇게 상승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또 이제 뭐냐면은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여기 오르는 사례만 저는 빼냈다고는 봐요. 뭐냐면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건 한국의 사례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자를 많이 올리면 주택 가격이 자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맞아요. 그런 관념적인 생각은. 근데 이 경제 주체는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여기 재경부라든지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이 왜 기준 금리를 인상할까? 요거를 좀 알아야 돼요. 경제가 과열이 되면 이자를 올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경제가 과열이 되면 올리는 거예요. 경제가 과열이 됐다는 것은 경제가 아주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자를 올린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주변에 자영업자들 망하고 또 이렇게 소기업들 망하고 막 이러니까 경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지금 봐봐요. 또 대기업들의 그 뉴스 기사를 보시면 사상 최대, 실적 최고 막 이런 뉴스 쏟아드나요. 지금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겠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모아한 사람들은 계속 계약직으로 뭘로 망해 나가고, 대기업들은 오살나기 잘 벌고, 또 자영업자 중에서도 일부는 또 오살나기 잘 벌고, 계속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열 현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미연준이나 또 한국은행이나 과열이 너무 과열되지 말라고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이 미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이게 막 기업체들이 돈을 잘 번 거, 경제가 활성화된 것보다 더 많이 올려버려서 이 경제를 확, 쉽게 말하면은 확 죽여버릴 정도로 해버렸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자산이 거꾸로 하락하거나 조종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너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를 올린 경우의 케이스라면, 이런 경우처럼 여전히 이게 이자를 안 올렸었다라면, 만약에 이자를 안 올렸었다라면 어떻게 되죠? 이자를 안 했으면 원래 이게 한 막 50포인트, 60포인트, 70포인트 올라갈 것을 이자를 올림으로 인해서 몇 퍼센트만 올라간 거죠? 한 14%만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1.25 이렇게 많이 올려서 어떻게 됐죠? 코스피 지수가 막 100, 200 올라가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막 20, 30 올라갈 것을 금리를 올려서 5포인트만 올라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던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건전하고 상식적으로 아주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내 주변에는 직장 잘린 인간들 많은데, 내 주변에는 계약직인데, 당신만 힘든 겁니다. 당신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만. 다른 사람들은 돈 잘 벌어. 어떡할 거야? 나도 실력을 쌓아야지. 다 잘 번다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잖아. 돈 잘 번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부동산도 가격이 오른다고 나오고 있고, 부동산도 가격도 오지게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 기업체들 계속해서 뭐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도 돈 잘 벌었다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기업들은, 직원들은 어쩐다? 연봉하고 성과도 많이 받고 그런다. 그 대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파생 회사들도 돈을 오지게 잘 번다. 나는 못 보는데. 반성하셔야죠, 그러면. 저도 반성해요. 저도 좀 별로 못 보는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지금 잘 벌리고 있다고. 돈이 너무 잘 벌려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지금 한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뭔가, 기준금리를 올렸다 해서 무조건 집가격이, 자산가격이 조종당하거나 하락한다, 이것도 아니고, 또 기준금리가 뭐냐면은 인상한 것은 한은이, 한국은행이 경제가 아주 호황으로 갈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자를 올리기 때문에 여전히 집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되어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는 한은이 아직 뭐냐면 경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도 없고 잘렸고 월급도 적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데, 한은이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려버려서 경제가 하락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종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로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 다만 무조건 한은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라고 하는 폭락 유튜버 분들의 거기에 뭐 이제 뿅 빠져서 내가 아파트를 살지 말지를, 부동산을 살지 말지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 좋고 훌륭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남들이 망해 나가든 어쩌든 여러분은 집을 사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 좋고 금리를 뭐 0.25, 뭐 2번, 3번 올리더라도, 내가 속된 말로 지금 이자율이 2%대에서 3% 오르더라도, 3%에서 4%대 오르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출을 2억이나 3억 땡겨도 그 이자를 커버하고 원금을 일부러 갚을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부도율이 있잖아요. 사상 최저입니다. 사상 최저예요. 여기서 이자율 올리고 온갖 신문에서 막
온갖 뭐죠? 대한민국 곧 망할 것처럼 막 뉴스 때리고 하지만은 그 신문 기자도 그렇게 뉴스를 때려야 자기의 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조회수 올리고 신문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스스로 잘 하시라. 이게 뭐 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